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86조 원쯤 벌었을 거래요. 회사 역사에서 손꼽히는 성적이에요. 100원 벌던 가게가 갑자기 600원을 번 셈이죠. 누가 봐도 대박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이 6월 23일 하루 만에 12% 폭락했어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버는데 정작 그 주식 들고 있던 사람은 하루 만에 계좌가 깨진 거예요. 이상하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도 올라야 정상인데 거꾸로 갔어요. 이 모순을 못 풀면 7월에 또 당해요. 반대로 이 하나만 이해하면 7월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가 보여요.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폭락하는 이 헷갈리는 구간에서 공포가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시도록 돕는 게 이 채널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시장이 딱 그래요. 6월 23일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2%씩 빠지며 코스피가 10% 가까이 무너졌는데 25일 새벽엔 미국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내며 정반대 신호를 줬어요. 한쪽은 반도체 끝났다는 공포, 한쪽은 수요 멀쩡하다는 증거. 이 둘 중 누가 맞는지 답이 7월에 줄줄이 나오는 3번의 성적표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 흐름을 통째로 쥐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로 3가지를 가져가세요. 첫째, 실력 좋은 회사 주가가 왜 폭락했는지. 둘째, 7월 초중 말 새 성적표를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셋째, 그 신호가 떴을 때 내 계좌는 뭘 해야 하는지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가장 먼저 풀 건 그 모순이에요. 회사는 잘 버는데 왜 주가는 폭락했나? 핵심은 회사의 실력과 주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점이에요. 같은 거라고 믿으면 계속 헷갈려요. 회사가 돈을 버는 건 실력이에요. 반면 주가가 흔들리는 건 수급,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의 힘겨루기예요. 6월 23일 폭락은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다 무너진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짧은 기간에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내서 산 장호가 잔뜩 쌓였어요. 특히 주가가 오르면 2배로 버는 레버리지 ETF에 돈이 쏠렸는데 이건 빠질 때도 손실이 2배예요. 그래서 주가가 살짝 흔들리자 빚으로 산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반대 매매가 터졌고 거기에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며 폭락을 키운 거예요. 여기서 통념 하나 깨고 갈게요. 폭락은 회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올라탄 사람들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면 이래요. 버스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 버스 지붕 위에 안전벨트도 없이 매달려 탄 사람들이 급커브에서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버스가 고장난 게 아니라 매달린 사람들이 위험했던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다음 날이에요. 6월 24일 코스피는 다시 크게 반등했어요. 버스가 멀쩡하니까요. 회사 실력이 진짜였다면 흔들린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하루 만에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실력이 진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 마이크론이 등장해요. 미국 회사인데 삼성하이닉스와 똑같은 메모리를 만들고 결산이 한 달 빨라서 늘 먼저 성적표를 내요. 우리 반도체의 예고편인 셈이죠. 그 예고편이 6월 25일에 나왔는데 그냥 재밌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매출이 1년 만에 4배에 넘게 뛰었고 원가 빼고 남는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84.9%였어요. 메모리는 호황기에도 보통 40에서 50%대인 장사인데 이건 가격 결정권이 파는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가격 결정권이 넘어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증시 전체가 사실상 이 메모리 한 메뉴에 걸려 있거든요. 삼성증권 분석을 보면 상장사들이 앞으로 1년간 벌 영업이익 중 무려 73.5%가 반도체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한국 증시라는 식당에서 손님 10명이 시킨 음식값 중 7명 넘는 몫이 반도체 한 메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7월에 그 반도체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상 코스피 전체의 방향을 정해요. 그 성적표가 7월에 딱 3번 시간을 두고 차례로 나와요. 7월 초 삼성전자, 7월 중순대만 TSMC, 7월 말 SK하이닉스. 대부분은 이걸 따로 노는 뉴스로 봐요. 그런데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면 7월 끝에 시장이 어디로 갈지가 보여요. 첫 번째, 7월 초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에요. 분기가 끝나고 일주일쯤 뒤에 핵심인 영업이익 규모를 먼저 알려줘요. 시험으로 치면 정답지 나오기 전에 나 한 90점쯤 맞은 것 같아 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진짜 봐야 할 건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증권사 평균 전망치가 약 86조 원인데 발표 숫자가 이 86조를 넘느냐,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느냐가 핵심이에요. 실적이 좋아도 이미 다 오른 뒤면 오히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로 정리할게요. 7월 초 삼성 영업이익이 86조를 넘으면 마이크론 예고편이 진짜였다는 첫 확인 신호예요. 반대로 86조에 못 미치면 단기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어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만 TSMC예요. 좀 낯설지만 AI 시대의 심장 같은 회사예요. 엔비디아의 AI 칩도, 애플의 아이폰 칩도 전부 이 회사가 대신 만들어요. 설계는 남이 해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이 TSMC거든요. TSMC가 중요한 이유는 AI 전체가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풍향계라서예요. 이 회사가 칩을 많이 만든다는 건 그 칩 옆에 무조건 붙는 우리나라 메모리, 특히 HBM도 잘 팔린다는 뜻이에요. TSMC 성적표는 곧 한국 메모리 주문의 예고편인 셈이죠. 실제로 세계 4대 클라우드 회사들이 올해 AI 시설에 쏟아붓는 돈이 1200조 원 안팎으로 전망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이에요. 이 돈줄기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지 TSMC 성적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진짜 클라이맥스인 7월 말 SK하이닉스예요. AI 메모리의 끝판왕인 HBM에서 세계를 이끄는 회사죠. 특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고성능 HBM을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공급해요. AI가 폭발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리예요.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자료마다 다른데 적게는 60조, 많게는 64조까지 봐요. 직전 분기가 37조 원대였으니 한 분기 만에 또 크게 뛰는 거예요.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는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이건 과거 슈퍼사이클을 능가하는 수준이에요. 7월 말이 클라이맥스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때쯤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메타 같은 큰 손들도 성적표를 내거든요. 이들이 AI에 쏟는 돈이 결국 한 바퀴 돌아 우리 메모리 매출로 들어와요. 마지막 퍼즐이 이때 맞춰져요. 자, 그럼 양쪽을 공정하게 볼게요. 낙관만 하면 위험하니까요. 낙관론의 근거는 분명해요. 노무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메모리 회사들이 큰 고객과 물량 가격까지 미리 정하는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엔 메모리 회사가 빚내서 공장 짓고 팔릴까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고객이 예약금까지 내며 우리 물량 확보해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됐어요. 단골이 1년치 식당 자리를 미리 잡아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증권사는 이미 하이닉스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어요. 그리고 여기서 경제 팩트가 가장 주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라 역사적으로 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는 분기가 주가의 고점과 겹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회사 실력이 진짜라는 건 의심할 게 없어요. 반도체 끝났다는 6월 공포는 분명히 과장됐고요. 다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가 거꾸로 가장 조심스러운 구간이라고 봐요. 좋은 소식이 다 나온 뒤를 늘 경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7월 새 성적표를 신호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럼 7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 갈래로 정리할게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미리 알아두면 발표 당일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첫 번째, 순항 시나리오예요. 7월 초 삼성이 86조를 넘기고 중순 TSMC가 다음 전망까지 좋게 내놓고 말에 하이닉스도 호실적을 확인하는 경우예요. 이러면 6월에 흔들린 시장은 실력을 다시 인정받고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 신호가 떴는지 보는 법은 딱 하나예요. 발표마다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를 보세요. 최근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거꾸로 보면 팔 사람이 어느 정도 팔았다는 뜻이에요. 좋은 실적 뒤 순매수가 며칠 이어지면 진짜 전환 신호예요. 두 번째, 출렁임 시나리오예요. 실적은 좋게 나와도 신용융자 장호와 레버리지 ETF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죠.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만 출렁이는 6월 23일이 반복되는 그림이에요. 이 두 시나리오를 가르는 건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분기 전망과 그 뒤 외국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외워둘 공식은 이거예요.
좋은 실적 더하기 더 높아진 다음 전망 더하기 외국인 순매수, 이게 다 붙어야 비로소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발표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며칠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날짜 자체에 매달리지 마세요. 7월 7일이냐 9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다음 전망과 이익률, 외국인 반응을 보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내 계좌는 뭘 해야 하냐요? 가장 많은 분이 해당되는 일반 투자자부터 신호별로 행동을 하나씩 쥐어드릴게요. 첫 번째 행동, 회사 실적과 내 계좌를 분리해서 보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실적 좋다니까 빚내서라도 더 사자예요. 그런데 6월 23일에 깨진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회사 실력이 진짜여도 무리하게 올라타면 내가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기준선을 하나 드릴게요. 신용미수, 그러니까 빚으로 산 비중이 내 주식 자산의 10%를 넘는다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이건 증권사 앱의 계좌 장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는 오를 땐 2배지만 빠질 땐 2배로 깨지는 구조라 출렁이는 7월엔 이 비중부터 줄이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행동, 7월 발표 때 실적 숫자보다 다음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보세요. 마이크론 주가가 뛴 건 지난 성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 더 좋다는 전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이번에 잘 벌었다 보다 앞으로도 잘 벌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신호로 정리할게요. 발표문에 다음 분기 전망이 더 높게 나오면 그건 사이클이 더 간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실적은 좋은데 다음 전망을 낮춰 잡으면 그게 이익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피크아웃의 첫 신호일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세요. 세 번째 행동, 이익률이 유지되는지를 보세요. 작동 원리는 이래요. 마이크론 매출 총이익률이 84.9%였잖아요. 이게 높게 유지된다는 건 메모리가 여전히 비싸게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는 사이클이 돌아서는 가장 빠른 경고예요. 그래서 우량 반도체주를 가진 분이라면 공포에 무작정 던지지 마세요. 6월 23일처럼 출렁일 때 패닉으로 팔면 다음날 반등을 놓쳐요. 실제로 6월 24일 바로 반등했죠. 실적과 이익률이 멀쩡하면 흔들림은 지나가는 파도예요. 네 번째, 아직 안 산 미보유자예요. 출렁임 시나리오에선 우량주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어요. 기준선을 두세요. 현금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번에서 4번으로 쪼개 분할로 들어가세요. 출렁임을 평균 가격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인 행동 하나, 발표 당일 헤드라인만 보고 사고 팔지 마세요. 86조 돌파, 전망 하향 같은 제목은 늘 자극적으로 나와요. 최소 하루는 실적 숫자, 다음 전망, 외국인 반응 3개를 같이 보고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날짜 강박을 두지 마세요. 발표가 며칠 밀려도 흐름은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7월 초중말이라는 순서예요. 삼성이 문을 열고 TSMC가 AI 전체를 확인하고 하이닉스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이 차례만 기억하세요. 오늘 길었죠? 한 장으로 정리할게요. 6월 23일 폭락은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라 빚내서 위험하게 올라탄 돈이 반대 매매로 무너진 거였어요. 회사 실력은 멀쩡한데 주가만 출렁인 실력과 수급이 따로 논 구간이었어요. 그 실력이 진짜인지 확인할 본편이 7월에 3번 나와요. 7월 초 삼성전자, 중순 TSMC, 말 SK 하이닉스. 셋 다 다음 전망까지 좋게 나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붙으면 흔들렸던 반도체 장세가 다시 방향을 잡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손에 쥐고 가실 건 3가지예요. 첫째, 빚으로 산 비중을 10% 밑으로 관리하기. 둘째, 발표에서 실적 숫자보다 다음 전망과 이익률 보기. 셋째, 외국인 순매수가 며칠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이거면 7월은 흔들림 없이 넘어가세요. 한 발 더 들어가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진짜 의미는 2분기 실적이 좋다가 아니에요. 메모리라는 산업 자체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날씨 같은 산업이었는데 큰 고객의 예약이 쌓이며 사계절이 뚜렷한 안정적인 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경제 팩트에 솔직한 시각을 하나 더 보태면 그렇다고 무작정 낙관할 때는 아니에요. 산업의 체질은 분명히 좋아지는데 이익이 사상 최대인 지금이 사이클상 가장 좋은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포에 팔지도 환호에 다 사지도 않는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자세가 지금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7월 초중말 3번의 발표가 나오면
그때마다 실제 숫자가 86조를 넘었는지, 다음 전망은 어떤지, 외국인은 돌아왔는지 바로 뜯어서 가져올게요. 오늘 드린 신호 읽는 법, 그날 같이 써봐요. 구독과 알림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7월 반도체 실적, 순항 쪽일까요? 출렁임 쪽일까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 더 담을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쉬어갈 때라고 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였습니다. 폭락 뉴스가 무서울수록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력과 수급을 나눠서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고맙습니다.